강효상 의원이 외교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정상 간 통화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외교 사안을 청와대와 외교 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개한 바가 있죠.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같은 당의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강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희연 기자. 강효상 의원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민감한 외교 사안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일에도 제가 하노이에 미국 외교 소식통하고 베트남 시간으로는 10시쯤이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는 오케이, 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제 제재는 완전한 해제는 안 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한 얘기라면서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하도 졸라서 수용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11일 날짜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강효상 의원에 대한 비판은 여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번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의 외교 기밀 유출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공익제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늘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게 공익제보인데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부정과 비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 알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 유출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라면서 이 3급 국가기밀인 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민감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은 당초에 청와대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걸 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한 게 맞는 건데 사실 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청와대는 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말하는 것도 기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이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힐 때 어느 부분이 사실 무근인지 밝힌 적이 없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강 의원이 외교 기밀을 유출을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럼 어떤 부분이 사실 무근인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까? 일단 이 강 의원 기자회견과 같은 날 고민정 대변인의 반박 브리핑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 등은 양국 NSC 간 협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이 아닌 6월 말 G20 정상회의 이후 방한할 예정입니다. 예. 굴욕 외교를 했다는 식의 이 강 의원의 표현들도 사실 왜곡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 모두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한미동맹 훼손을 우려한다. 외교 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출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강 의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논평들도 나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에선 결코 안 된다면서 민감한 시기에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나서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건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이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처럼 한미 정상 간 대화를 유출한 건 범죄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한국당에도 강 의원을 두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강 의원의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행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현아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이 공개한 건 기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외교 기밀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유출된 건 먼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에게도 정상 간의 이 통화 내용이 유출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은 이 범죄 일람표가 있습니다. 이 범죄 일람표에는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이 청와대 문건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본 총리, 중국 국가주석, 유엔 사무총장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화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정상 간의 통화 자료는 외교 기밀이라고 보고 이 범죄 일람표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 기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된 것은 결국 범죄가 된다. 그런 판례인 건데 어떻습니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는 기준도 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까? 네, 법원 판례로 보면은 이미 외신에 보도가 되는 등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외교 정책상 국가 이익이 안 될 경우도 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원이 판단해야겠지만 이 비핵화 등 민감한 국면을 감안하면은 이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외교상 기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최순실 씨 사례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순방, 해외 순방 일정표도 최순실 씨에게 유출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역시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데요. 서유럽 순방 일정표, 또 중동 국가 순방 일정표,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표 등이 유출이 됐고 모두 공무상 기밀로 인정이 됐습니다. 국가 정상의 동선과 일정은 중대한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검찰과 또 법원에서도 모두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강 의원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면책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강효상 의원이 면책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헌법 45조를 보면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강 의원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의 주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아니어서 면책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의회 내에서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것을 그 면책특권상 이 내용은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 의원의 발언이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리고 이제 강 의원이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본인의 이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그 당일에 페이스북에도 이 보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 관련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이 페이스북 게시는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은 면책 특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에 대해 정상 간 통화의 비밀 보장은 외교의 기본이라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강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이 공개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누설을 했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정상 간 통화와 같은 기밀은 국제적으로 30년간 보안이 유지된다고도 했습니다. 비밀로 보존이 돼야 네. 됩니다. 그거는 아주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죠.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오랫동안 비밀로 보존이 되고 대개 국제적으로 30년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제19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의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지만 한미동맹 균열 실상을 알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야당 의원의 책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공개의 위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기밀이라면 강효상 의원을 비난할 게 아니라 외교부의 기강이 해이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면서 이런 주장이야말로 결국 강효상 의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기밀이라면 그 기강회의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재 준비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밀이라면 이란 전제를 붙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출된 정상통화 내용을 토대로 구걸외교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의 반복이라며 기밀을 누설한 사람이 기강해인데 이를 공개한 사람은 알 권리를 충족한 것이냐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야말로 강효상 의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외교부의 기강 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화 내용 유출의 1차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면서도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고 있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심각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상만 놓고 보자면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방위로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오늘 이번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아닙니까? 정부의 외교 무능과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근데 이건 전직 외교관들만 해도 이런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 전 대사는 보수 성향의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한국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비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어느 나라나 그건 아주 외교 기본이죠, 사회에서 기본. 기본이죠. 예. 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수석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역시 이 외교 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상황을 보면 한국당 지도부의 주장은 그렇게 큰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 지도부는 그동안 한미 동맹과 또 보수의 가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한미 정상회 통화 내용을 유출하고 또 공개하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외교가 보수 진영의 원로들 역시 모두 이번 행위를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 또 적절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고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기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기밀 유출을 두둔하는 정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외교기밀을 정쟁에 이용한 불미스러운 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외교기밀 유출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향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리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지 말아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사과 대신 공포 정치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향한 강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 관련 기밀 다 꺼내서 국민들에게 흔들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가 전부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기밀 유출이 아니고 구력 외교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